엄마, 나 다리 아파요.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동물병원에 찾아온 5살 푸들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보호자님은 울먹이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우리 하루가 갑자기 다리를 저려요. 어디 다친 적도 없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우 5살인 하루의 무릎 관절은 10살 노령견처럼 닳아 있었고 슬개골은 이미 사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 보호자님은 사실 누구보다 강아지를 아끼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꼭 안아주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고 주말마다 긴 산책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하루의 관절은 망가진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었던 치명적인 습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습관은 솔직히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의 10년 후 다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강아지를 한번 안아보세요. 어떻게 안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안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 아기처럼 세로로 세워서 또는 겨드랑이에 쏙 끼워서요. 제 병원에 오시는 보호자분들 중 70%가 이렇게 안고 오시는데요. 그리고 그분들 강아지의 70%가 이미 척추나 관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강아지의 척추는 생각보다 훨씬 가늘고 약합니다. 특히 소형견의 경우 척추 두께가 우리 새끼손가락보다도 가늘어요. 그런데 세로로 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의 전체 체중이 허리한 곳으로 그대로 몰립니다. 마치 여러분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상태죠. 단 30초만 이렇게 안아도 요추에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외출할 때 한 번, 저녁에 놀아줄 때 또 한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이 습관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며 뒷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받쳐주세요. 강아지의 몸이 여러분 팔 위에 수평으로 놓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으면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척추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초에 앉는 습관이 우리 아이의 10년 다리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앉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습관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밥을 안 먹어서 간식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체중이 단 1kg만 늘어나도 무릎에는 4에서 5kg의 추가 압력이 가해집니다. 3kg 강아지가 4kg이 되면 무릎은 갑자기 20kg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20kg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슬개골 탈구 강아지 중에 80%가 정상 체중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90%의 보호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만 살쪘는데요. 통통한 게 귀여워서요. 하지만 귀여움과 건강은 다릅니다. 특히 더 위험한 건 사람 음식입니다. 치킨 한 조각, 피자, 꼬다리빵.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3kg 강아지에게는 햄버거 2개를 먹은 것과 같은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그 염증은 고스란히 관절로 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 체중을 재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BCS 체형 점수를 확인하세요. 강아지 옆구리를 만져서 갈비뼈가 살짝 만져져야 정상입니다. 전혀 안 만져진다면 이미 과체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음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간식을 줄 때마다 우리 아이의 무릎이 눌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보호자가 하고 있는 세 번째 습관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 바닥을 한번 보세요. 마루인가요? 타일인가요? 아니면 반질반질한 장판인가요? 그리고 강아지는 지금 어디 있나요? 혹시 소파 위, 침대 위는 아닌가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은 조용히 우리 아이의 관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슬개골 탈구 강아지 중 95%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95%입니다. 강아지는 우리와 다르게 발바닥에 땀샘이 있어요.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발바닥이 축축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반질반질한 마루를 걷는다면 매 걸음마다 조금씩 미끄러지게 됩니다.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미끄러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무릎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매번 미끄러질 때마다 슬개골이 제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인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연골이 아주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게 하루 100번, 한 달이면 3000번, 1년이면 3만번. 어느 날 갑자기 뚝 소리와 함께 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소파와 침대인데요. 강아지에게 1m 높이는 사람으로 치면 3층 높이와 같습니다. 그 높이에서 매일 뛰어내린다면 무릎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전체 바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강아지가 자주 다니는 동선에만 깔아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소파나 침대 앞에는 반드시 강아지 계단을 놓아주세요. 계단처럼 한 단 한 단 올라갈 수 있게요. 매트 하나, 계단 하나가 5만원짜리 수술비 500만원을 막아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특히 주말에 시간 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주말에 시간 날 때 길게 산책시키면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강아지의 근육과 인대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굳어버립니다. 평일 내내 집에만 있다가 주말에 갑자기 1시간씩 산책을 한다면 이건 여러분이 1년 동안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후에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다리를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십자인대 단열입니다. 더 위험한 건 산책 코스인데요. 자갈길, 경사진 언덕길, 미끄러운 돌계단. 우리 눈에는 예쁜 산책로지만 강아지 관절에는 고문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산책 방법은 첫 번째, 짧고 자주 걷기. 30분 한 번보다 10분씩 3번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산책 전 2분 워밍업. 강아지 허리와 엉덩이를 가볍게 주무르고 앞뒤 다리를 천천히 접었다 폈다 해주세요.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산책 후 마사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관절 부위를 살짝 찜질해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산책으로 인한 관절 손상은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요즘 특히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선생님, 관절 영양제 3가지 먹이고 있는데 왜 안 좋아지죠?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관절 보조제 시장이 커지면서 보호자분들의 관심도 함께 커졌는데요. 문제는 많이 먹이면 더 좋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오메가3 이걸 다 먹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사람 영양제까지 나눠 먹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영양제를 많이 먹는 강아지가 오히려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모든 영양제는 간에서 대사됩니다. 강아지의 작은 간이 여러 성분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염증이에요. 이미 관절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보조제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조제 급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망가진 관절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늦출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반드시 주치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성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먹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사람 영양제를 나눠 먹이지 마세요. 강아지와 사람의 대사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이느냐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왜 먹이느냐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관절을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관절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아이는 10년 후에도 씩씩하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아이의 10년 후 다리를 지켜주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견생시대 화이팅!